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동짓날입니다. 아침 6시 정도 됐습니다. 1년 중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 제가 현재 잠실 석촌호수 세 바퀴를 달렸습니다. 7.6km를 달린 상태인데요. 나머지 한 바퀴를 더 달릴지 몇 바퀴를 더 달릴지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에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달리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12월 22일 동짓날 금요일 아침 6시가 막 지났는데요. 자, 영하 15도에 한파를 벗삼아서 현재 세 바퀴 7.6km 정도 달렸고요. 나머지 계속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제가 인생이 막 다니고 있는 직장 개인적으로 휴무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석촌호수에 나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온종일 비가 내려서 달리기를 못했고요. 2주일 전에는 온종일 미세먼지가 자욱해서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하 15도에 북극발 한파가 몰아쳤지만 복장을 중무장을 하고 석촌호수에 나와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헌정 역사가 지금 234년의 역사인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연도인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고, 올해 2023년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데요. 자, 헌정 역사가 1789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234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234년의 미국의 헌정 역사 중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굳건히 구축되어 있는데요. 내년 11월 초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1년도 못 남았는데요. 자, 234년에 미국 헌정 역사 중에 공화당이 더 많이 집권을 했을까요? 민주당이 더 많이 집권을 했을까요? 공화당이 좀 더 많이 집권을 했습니다. 또 234년의 역사 중에 20세기와 21세기로 한정을 해보면, 즉 1900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123년으로 한정을 해보면 공화당이 집권한 기간이 64년, 민주당이 집권한 기간이 59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진보 성향의 민주당보다 좀 더 많이 집권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민들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이 약간 더 강하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공화당을 더 많이 당선시켰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자,
1900년부터 2023년까지 123년의 헌정 역사 중에 공화당 집권이 64년, 민주당 집권이 59년인데요. 당을 떠나서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의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 중에 참고로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올해 현재 2023년 대통령으로 있는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45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이지만 왜 45번째 대통령이냐면 미국의 22대 대통령과 24대 대통령은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동일 인물이 띄엄띄엄 대통령을 두 번 했기 때문에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통령을 연임할 경우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도 바뀌었습니다. 동일 인물이 연임을 하더라도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제7대 대통령 박정희, 8대 대통령 박정희 그랬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연임을 할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 연임했다 그러면 대통령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이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했다 해서 첫 번째 임기 4년은 43대 대통령 오바마고 두 번째 임기 4년은 44대 대통령 오바마가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일 인물이 연임할 경우에는 대가 바뀌지 않아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두 번 4+4 총 8년 전체를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대통령 임기를 띄엄띄엄 했다. 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또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처럼 띄엄띄엄 두 번 할 경우에는 대를 각각 사용하기 때문에 22대와 24대를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동일 인물이 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46대 대통령이지만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의 20세기와 21세기 총 123년의 역사, 1900년부터 2023년까지 123년의 역사 중에 미국 대통령 임기를 한 번밖에 못한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요? 총 8명입니다. 8명. 그런데 그 8명 중에 그러니까 123년의 역사 중에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대통령 중에 123년의 역사 속에서 임기를 연임하지 못하고 단임으로 끝났던 인물이 8명인데요. 그 중에 임기 중에 병으로 죽거나 암살을 죽거나 임기 중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임기 중에 사망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임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연임 도전해서 실패했던 경우가 6명입니다. 즉 20세기와 21세기에 123년 동안의 미국의 대통령 중에 단임으로 끝난 경우가, 즉 연임하지 못한 경우가 8명의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 2명은 임기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연임할 기회 자체가 없었죠. 그에 반해서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임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6명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그 임기 연임 못한 대통령 8명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 6명부터 말씀드리고, 그 미국의 헌정 역사 중에 20세기와 21세기 대통령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초부터 1913년 초까지 미국의 27대 대통령을 했던 태프트입니다. 태프트 대통령. 자, 태프트 대통령은 1905년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일본이 한반도를, 조선을 지배하는 걸 인정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일본과 미국이 서로 밀약을 맺은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주인공이 바로 그 태프트인데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 특사였지만 나중에 1909년 초반, 1913년 초부터 1909년 초부터 1913년 초까지 미국의 27대 대통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21년 초부터 23년 중반까지 이제 미국의 29대 대통령을 했던 하딩 대통령은 임기 중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심장마비로. 그 다음에 1929년 초부터 1933년 초까지 미국의 31대 대통령을 했던 후보 대통령, 이번엔 연임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1961년 초부터 1963년 11월 22일까지 미국의 35대 대통령을 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임기 중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됩니다. 자, 손을 바꿔 잡겠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손이 너무 시려워서 스마트폰을 잡은 손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꿔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4년 8월에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요. 그분이 1974년 8월부터 77년 초까지 2년 남짓, 2년 반 정도만 대통령을 하고 연임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1977년 초부터 1981년 초까지 4년 동안 민주당으로 39대 대통령을 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연임에 실패합니다.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시죠. 그분이 내년이 만 100세이신데요. 최근 한 달쯤 전에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의 부인께서 서거하셨다라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도 10수년 전부터 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내년이 만 100세가 되시니까 올해 만 99세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89년 초부터 93년 초까지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한 아버지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풀네임이 조지 워커 허버트 부시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연임에 실패합니다. 이상 7명이 20세기 즉 1900년대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 7명이고요. 21세기에는 바로 2017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합니다. 자, 이상 8명이 20세기와 21세기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 8명인데요. 그 중에 테쿰스의 저주로 인해서 임기 중에 사망했던 29대 대통령 하딩과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임기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연임할 기회 자체가 없었죠. 이 두 분을 뺀 나머지 6명의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했지만 임기 중에 사망하지 않아서 연임에 도전했지만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현재 공화당으로 대통령 재선에 도전한다라고 선언했고,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내년 11월 5일일 겁니다. 내년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한 미국의 2번째 대통령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와 24대 대통령을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띄엄띄엄해서 2번을 했었듯이 내년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띄엄띄엄해서 대통령을 2번 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2번째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미국의 그 20세기와 21세기의 대통령들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또 손이 시려워서 바꿔 잡겠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너무 손이 시렵습니다. 자, 왼손에 잡고 있었던 스마트폰을 다시 오른손으로 바꿔 잡았습니다. 자, 1920세기와 21세기 123년의 역사에 미국의 대통령들을 순차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1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그 1901년에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연소 승계 대통령입니다. 최연소 당선 대통령은 1960년에 만 43세의 나이로 당선된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분은 최연소인 43세로 당선된 대통령이고요. 반면에 1901년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암살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승계 대통령으로 최연소는 42세의 나이에 승계한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을
승계해가지고 윌리엄 맥킨리의 자녀 임기 약 3년 반을 하고요. 1904년에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09년에는 스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주도자였던 그 당시 대통령 특사 태프트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후계자로 2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공화당으로. 그런데 이분은 4년 임기를 채우고 나서 4년 임기 내내 자신의 전임 대통령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계속 갈등을 겪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국무장관을 시켰던 태프트를 후계자로 하게 되면 자신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예상했지만 예상을 뒤엎고 27대 대통령 태프트는 전임 대통령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기용됐던 장관들을 대부분 경질해버리고 자신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27대 대통령 태프트의 임기가 끝난 1913년 초에 끝났는데요. 그보다 1년 앞선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시어도 루즈벨트가 대통령 3선에 도전을 했는데요. 27대 대통령 태프트는 공화당으로, 원래 공화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신당을 창당해서 진보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공화당의 표가 공화당과 진보당으로 분산돼 버려 가지고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이 8년 동안 민주당으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했고요.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하딩 대통령이 29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분은 1923년 중반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쿨비지가 대통령직을 승계했고, 그래서 29대 대통령 하딩 대통령의 자녀 임기 약 1년 반 정도를 채우고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9년 초부터 33년 초까지는 또 공화당으로 후보 대통령이 31대 대통령을 하는데요. 후보댐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후보댐. 그런데 후보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대의 미국의 31대 대통령으로 경제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1932년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지만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정권을 빼앗깁니다.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민주당으로 출마한 대통령 당선자로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 했는데요. 이분이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82일 만에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되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원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으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임기 2번만 하고 물러났죠.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대통령 임기 4+4 총 8년만 하고, 즉 임기 2번만 하고 국민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으로 물러났는데요. 그게 아름다운 헌법 관행이 돼서 헌법 명문화된 성문 조항에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정치 관행이 돼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2번 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을 깨버린 분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인데요.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승전을 눈앞에 두고 뇌출혈로 사망했죠.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고, 그로부터 18일 후인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고, 5월 8일에 독일이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항복을 했고,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미국이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됐다라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4월 10일에 뇌출혈로 사망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자가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인데요. 이분이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을 개정을 해서 수정헌법, 제가 22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의해서 대통령 임기는 2번밖에 못한다라고 수정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발효되려면 미국이 연방국가다 보니까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씩 찬성해야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주 50개 주의 4분의 3의 주에서 비준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회에서 50개 주에 4분의 3, 즉 75% 이상이 해당되는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야 그게 가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50개 주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주에 비준을 받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51년 6.25 한국전쟁 당시에 1951년에 딱 4분의 3에 해당되는 주의 의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951년부터는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를 2번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암살되거나 병으로 죽거나 임기 중에 사망해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경우에는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이상이 남아있다. 자녀 임기를 2년 이상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한 번 한 걸로 보고, 그 뒤로 그 승계자는 대통령이 한 번만 출마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2년 미만이 남아있다. 그러면 대통령을 안 한 걸로 봐서 추가적으로 대통령에 2번 더 출마할 수 있다. 2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인 1951년에 그 수정헌법 22조가 통과됐는데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 헌법이 수정헌법 22조가 시행되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그러니까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인 1951년에 수정헌법 22조가 발효됐는데요. 그 발효 시점의 대통령인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리 트루만은 1945년 4월 12일에 전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이 뇌출혈로 사망하고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전임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한 3년 9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죠. 왜냐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 임기 시작된 지 약 한 82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으니까 자녀 임기가 약 3년 9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정헌법 22조에 따라 자녀 임기가 2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해리 트루만은 그 승계한 기간 3년 9개월 마치고 한 번만 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헌법이 시행된 1951년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보니까 해리 트루만은 다시 한번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가 민주당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공화당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당선돼서 34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자, 또 손이 시려서 손을 바꿔서 쥐겠습니다. 정말 손이 시렵습니다. 자,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자, 계속 달리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날씨가 추우니까 영하 15도 정도 되다 보니까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당선자 신분에서 1952년 11월 초 미국의 34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당선자 신분에서 방문했습니다. 1953년 1월 20일에 취임을 했는데요. 취임하기 전에 당선자 신분에서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그 무렵에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에 방문해서 방한을 해서 휴전 회담에 관하여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1월 20일에 3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3년 3월에는 구소련을 30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1924년부터 레닌의 사망 후